항쟁의 기관차 3월호 반동중 정책. 반공을 국시의 제1로.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 파쇼 정권은 반공을 제1국시로 내세우고 민중운동 탄압에 골몰했다. 5대 국회를 해산하고 세운 군사혁명위원회는 쿠데타 다음 날인 5월 17일 민족일보 발행부터 중단시켰다. 5월 18일 혁신계 3,300여 명과 조용수 민족일보 대표 등 간부 13명을 체포하고 5월 19일 민족일보를 폐간시켰다. 2월 1일 창간된 민족일보는 4월 민중항쟁의 성과를 계승해 평화통일을 제창했고 대외적으로는 미 일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체성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성언론들과 대비되는 혁신정론조로 탄생하자마자 4만 5천 부에 달하는 발행 부수와 가두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선풍적 지지를 얻었다. 5월 22일 박정희 정권은 정당 사회단체 노조 해체 포고령을 발표하고 용공 혐의자 2천여 명을 검거 체포했다. 5월 23일 언론정화 보고를 발표하고 정기간행물 1,200여 종을 폐간했다.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들 제정하고 6월 22일 소급법으로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을 공포해 통일운동, 피학살 자유족회 활동 등을 특수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7월 4일 국가보안법의 하위법으로 반공법을 제정했다. 12월 21일 최백근 사회당 조직부장, 조용수가 사형당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정권 찬탈 직후 정보부장교 출신 김종필 주도로 만들어져 박정희 정권 창출과 연장에 앞장섰다. 1964년 3월 박정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일회담 재개를 결정하자 우리 민중은 매국 외교 중지 일본이 경제적 식민지화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떨쳐나섰다. 6월 3일 서울 지역의 청년 학생 1만 2천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 도심으로 진출하며 항쟁으로 비약하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6월 4일부터 육군 4개 사단이 주둔하면서 7월 29일 계엄 해제까지 55일 동안 총 348명이 구속됐다. 보다 결정적 조치가 필요했던 중정은 8월 조선의 지령에 따라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해 국가변란을 음모했다며 인혁당 사건을 조작, 10년간 2차에 걸쳐 감행했다. 1974년 7월 김용원 등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975년 4월 8일 형이 확정된 지 15시간 만에 집행됐다. 증언에 따르면 중정은 수사 과정에서 강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등을 수시로 벌였다. 무죄 입증을 위한 변호인들의 증인 신청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장 최후 진술 형태로 진행된 유언마저 조작됐다. 1971년 대선에서는 박정희를 당선시키고 이후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꾀한다는 내용의 풍년 사업을 벌였는데 이 시기 국내적으로 전태일 분신 광주대 단지 사건, K의 빌딩 점거 방화 사건 등으로 노동자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사회적 동요와 민심 위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에서 중정은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 선거 유세에 인파가 몰린 것이 부각되지 않도록 보도 통제를 실시하고 요원들이 직접 경상도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후락 중정부장의 지시에 따라 유신헌법 초안이 작성됐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발표 후 민주인사들의 연행과 투옥은 더욱 빈번해졌다. 박정희 집권 기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기소된 수는 6,944명에 이른다. 한편 김대중이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결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오가자 반유신운동을 약화시킬 의도로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납치했으나 살해 음모는 실패했다. 1979년 부마 항쟁을 비롯해 민주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박정희 정권에 치명타를 가했다. 미국은 민중의 힘으로 파쇼 정권이 종식되기 전에 박정희를 제거해야만 했다.